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셀석유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셀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요?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석유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윤활유 를 많이 만들고 윤활유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통적으로 상당한 고배당 기업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좀 약간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좀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체크해 볼 만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한국셀석유가 1년 내내 올랐거든요. 1년 내내요? 네, 거의 24년도에 1년 내내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윤활유 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무슨 농기계, 산업기계에도 윤활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 쉘 석유 같은 경우는 이 선박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주종이에요. 근데 이 선박에 들어간 우리가 보통 우리 앵커님도 자동차 타시다가 뭐 윤활유 바꾸겠다 하면은 오일 바꾸고 싶으면 이제 뭐 제일 좋은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을 바꾸잖아요. 근데 선박 같은 경우 처음에 설계서부터 이 윤활유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윤활유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작년에 저는 조선주 대장이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개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24년 이제 빨간색 주황색 선이 한국 쉘석유고 이제 파란색 선이 한국 조선해양이거든요. 작년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이에요. 여기까지 작년인데 주가 흐름이 뭐 약간 뭐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고점, 저점 보면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국 그 쉘석유가 조선업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같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업황과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도 보고 체결 강도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3거래일 동안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가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3거래일 전이 이제 신호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주 정도 3월 달 들어서 횡보하다가 이제 약간의 고개를 드는 흐름, 그다음에 이틀 정도 급등, 상당히 뭐 좋은 퍼포먼스. 나름대로 한국셀석유치고는 거래량도 좀 약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급등하기 전날 3거래일 전에는 신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21일이고요. 우선 그 전에도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은 거래가 있습니다. 늘었는데도 15,000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일단 1.93%에서 380. 5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강도 152, 20일 체결강도 110을 기록하면서 세 개가 모두 이제 100을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단가가 센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특정 개인이 거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일단 뭐 60일 체결 강도도 조금 더 100 쪽으로 좀 다가서는 모습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도 100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인데요. 모두투어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친숙한 기업일 것 같아서요. 오늘 이사님께서 선택하신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중국 타이안시와 MOU를 체결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36년 만에 승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놀자가 그 지분을 좀 약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5% 지분이 올라가면은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너 이거 이 회사 거 왜 5% 이상 샀어? 그럼 뭐 단순 투자예요? 아니면 일반 투자예요? 아니면 경영 참여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순 투자라고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야놀자가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투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 몇백억 정도 될 텐데
야놀자 입장에서 지금 300억만 더 쓰면 모두투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두투어가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의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자사주도 있고 우호 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야놀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내 현금이랑 투자 상품이 한 6천억이 넘게가 있어요. 뭐 그걸 벌은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돈이죠. 실질적으로는 뭐 손정희 회장도 야놀자 그 회장한테 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모텔에서 알바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네. 카페 만들어 갖고 이제 키운 건데 지금 굉장히 잘 돼서 모두투어 인수해서 나스닥 몸값을 올려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승계 모두 요것과 관련돼서 약간 지분 싸움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두투어 지금 지분 싸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네. 일단 어제 신호가 네. 나왔고 위에서 좀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어제 거의 고가에 마감을 해줬었는데 네. 어제 이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요즘에 사실 그때도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는 종목이 가고 맞아요.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체결 강도 상으로 이틀 전에 샀다가 위에서 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좀 7%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라면 체결 강도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3시 전후해서 최대한 마감까지 좀 붙여서 그날 사서 그날 팔 거 아니면 그날 사서 그날 팔 거 아니면 최대한 이 체결 강도가 6끝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저희가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 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체결 강도를 통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께서는 장 마감 직전까지 좀 체결 강도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모두투어의 체결 강도는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일단 일주일 네. 체결 강도는 한 달 만에 좀 들어갔고요. 한 달 그러네요. 만에 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체결 강도 신호를 줬을 때 거래량이 7만 주, 10만 주 이상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체결 강도 신호가 완성이 되면서 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딱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고요. 나름대로 어제 7%의 수익은 최근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주가도 반응을 했고 10,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차분하지만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지난번에도 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료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회사에서 나온 공시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시장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당신네 회사들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라고 입장을 내세요라고 하면 오전에 내면 오후에 나와야 되고 네. 오후에 내면 다음에 그 오전에 이제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저께 이틀 전에 나온 회사에서 내놓은 공시거든요. 근데 22년도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온 걸 갖고 그저께 이걸 또 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이 해명 요구가 공식 요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약간 이런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나 그런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다올투자증권 예전에 이제 KTB죠. 태국 법인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해서 약간 좀 뜬금포로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 저기 우리 앵커님 있는 쪽에 네. 맨 윗줄 보면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네. 투자증권 태국 법인 인수 검토 하면서 이 태국 법인과 관련돼서 이거를 인수를 하려는 쪽이 시장에서 좀 알아봤더니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다시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가 22년에 나왔고 24년 8월에 나왔는데 네.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이틀 게 전에 나온 건데, 굉장히 왜 의문이다라고 나왔었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또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해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저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올랐다가 일단은 오른 만큼 이제 조정을 좀 줬고 근데 최근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체결량도 좋았어요. 네. 체결량도 빠지면서 좀 내려갔고 다시 아. 체결량도 좋아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 시장에서 큰 관심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한번 빅샷 종목으로 갖고 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번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가격 부담이 있고 좀 조정을 좀 이쁘게 주면은 빅샷 종목을 좀 예정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고요. 그렇다면 저기 이렇게 올랐을 때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그 앞쪽에 올랐을 때 체결 강도도 궁금하거든요. 같이 확인을 네.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올랐던 때가 네. 일단은 그 5일 체결 강도 그다음에 완성이 되면서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조정받았고 이제 3일 전에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4개가 다 완성이 돼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네. 일단 60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 한 달 체결 강도도 역시 100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체결 강도 계속 100,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다음에 뭐 체결 강도상에서 200은 뭐 그냥 가볍게도 넘는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좀 시장에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갔죠. 재료가 나왔을 때는 좀 거리도 많이 터지고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결량도 다시 100을 들어가면서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또 이탈을 했다가 재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의 상승력도 더 탄탄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기 때문에 다올투자증권 빅샷 종목으로 한번 언제쯤 들고 오실지 기대해 은봉 보겠습니다. 2개 정도 한번 이쁘게 나오면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올투자증권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람이요.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소개 차원에서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굉장히 생소하고 저도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뭐 시가총액이나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차치를 하고 네.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게 나와서 그런 어떤 그 참고 삼아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라미를 선택을 뭐 이슈도 저희가 확인을 네, 해봐야 네. 되니까요. 일단 철 스크랩 관련된 원래 이제 나와 있듯이 기업인데 화장품 사업 진출을 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철 스크랩이랑 화장품이요? 네, 원래 네. 철 스크랩 기업이었었는데 아. 이제 화장품 쪽을 진출을 하면서 일단 영업이익 흑자는 전환됐다. 사실 저도 기업 내용 그렇게 뭐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체결 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기업이 뭐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다음에 24년도 10월에 화장품 사업 부분 합병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일단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이제 풀리면서 풀린 게 굉장히 한 다행이고 2년 넘게 문제가 됐었죠. 네.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뭐 한시름 놓은 종목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사업이.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와 그리고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길래 우리 이사님께서 또 마음을 뺏기셨는지. 네. 이런 약간 그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실 때 기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약간 배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짱이 있어야 된다. 급등했을 때, 급락했을 때, 눈 네. 하나 깜짝 안 할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차트 보기가 그렇게 쉬운 차트는 아니거든요. 네. 급등했다가 거의 저가로 밀렸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상한가거든요. 네. 근데 시초가에서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 거의, 다음 날도 다음 개장할 때 날도 너무 마음이 떨어져서 네. 출발해서 급등을 네. 하고 이거 뭐 진짜 뭐 롯데월드를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뭐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 이제 4개의 아주 얌전한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날 굉장히 좀 좋은 그 체결 강도 좀 완성이 됐어요. 뭐 나름대로 저가주지만 그래도 좀 약간 소액 들어가서 짭짤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줬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한 600억 원 가량의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 그 화살표 있는 날 어떻게 체결 강도가 완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18일이고요. 네.
5일 체결 강도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을 웃돌고 저는 그 위에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1%에서 237, 네. 그다음에 1%가 안 올랐는데 435. 요건 진짜 약간 의미 있는 체결 강도고, 그때서부터 이제 처음에 체결 강도 최소한의 어떤 매수 조건을 당일 5일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0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도 계속적으로 100을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체결 강도가 5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체결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체결량도 일단 약간 뭐 1,000원대 주식이기 때문에 네. 뭐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매매하는 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약간 의도적인 어떤 그 거래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약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체결 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3월 19일 날 당일 체결 강도가 430%가 넘어서는 거, 그만큼 매수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빅샷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엔터주들 어제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역시 중국 이슈 때문에 들고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라인업들이 아티스트들은 이제 새롭게 월드 투어 같은 경우 사실 하이브도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하이브도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서 평가가 더 좋더라고요. 물론 뭐 대장은 하이브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엔터 4사의 주가 흐름의 대장은 실질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위쪽을 열어놓는다라는 설정을 갖고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일단 라인업 활동 증가로 이익 정상화 목표가 상향,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YG 엔터와 관련된 증권사의 어떤 그 분석입니다. 네, 대신증권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데 여전히 저평가다. 목표가를 23% 올리겠다. 뭐 그 안쪽에서는 당연히 주인공은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 관련된 부분인데, 월드 투어가 열리는 도시의 숫자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약간 많이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엔터 같은 경우는 뭐 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서 좀 약간 그렇게 흔들릴 영향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월드 투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가의 위치도 매력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한 2주 정도 쉰 구간. 만약에 안 쉬고 만약에 지금 요 정도 상황에서는 제가 아마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2주 넘게 쉬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위한 좀 어떤 그 모멘텀을 모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고점을 살짝 좀 넘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차트도 굉장히 좀 좋고, 최근에 이제 앵커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말씀드리듯이 가는 종목분들이 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사 중에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차트가 굉장히 지금 기간 행보를 잘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언제 신호를 줬을까요? 네. 일단 좀 네모가 없는데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빠져 있었어요. 그 전에 오르는 구간에서 좀 약간 좀 됐다가 빠진 다음에 옆으로 계속 횡보했거든요.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러네요. 어제 이제 일주일 체결 강도 102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 140에 약간 못 미치는 139 기록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일 5일 체결 강도가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갔다는 점도 있지만 거래량도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한 달이라던가 석 달 체결 강도는 100을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일주일간 당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었고 체결량도 증가했다는 걸 좀 주목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YG 엔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SFA입니다. 어제도 반도체 기업 하나 들고 오셨었는데 네.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들고 오셨고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네. 기사는 어떤 걸 선정하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SFA 반도체 말고 네. SFA 반도체가 옛날에 STS 반도체거든요. 네. SFA의 주종은 우리가 보통 우리 앵커님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류센터 보면은 그 택배들이 지나가면서 촥촥촥촥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네. 그 물류 자동화가 실질적으로 SFA의 최고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네. 이제 CIS 관련해서 나오는데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SFA 작년에 영업 손실 479억을 냈는데 노스볼트 파산했잖아요. 네네. 그것과 관련돼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SFA가 2차 전지 장비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제 떠버렸거든요.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파산을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노스볼트 관련 타격을 네.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1,079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을 거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네. 요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이 되면은 시장에서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게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띄고 가는 게 낫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자동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그러니까 네. 이 2번 정도 조정을 받았을 조정받았네요. 때 네. 뒤에 이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받쳐주면은 나름대로 이제 하락 전환이 아니라 반등의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SFA 잘 나왔을까요? 네. 일단 들어간 지는 5일 체결 강도 들어간 지는 4일 정도 됐는데 중간에 좀 들어간 적도 한 번씩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전거래일 전전거래일에서 유지를 해줬고 2번 정도 뭐 큰 조정도 아니고 러프하게 조정받으면서 네. 당일 체결도 살짝 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주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스볼트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손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SFA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수급적인 상황을 봤더니요. 기관이 한 달 동안 딱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빅샷 종목 2종목 그리고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과 함께 저희 체결 강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